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을 완성하는 시간 주식 원샷 시작합니다. 오늘 주식 원샷 첫 발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못합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6% 넘게 밀리게 되면서 5,800포인트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2시 5분 기점으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에서는 지금 매도 우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수는 좀 흔들렸지만 모든 종목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버틴 업종도 있었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가 유입한 종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가 휩쓸 시간이 아닙니다. 숫자로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포인 건지 기회인 건지 다 자세한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오늘 이슈 집중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증시 분위기가 참 좋지 못합니다. 사실 좀 주말 사이에 이런 분쟁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하락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들어오면서 가장 강하게 상승했다는 것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던 3월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지금 나오다 보니까 3% 빠질 게 4%, 네. 4% 빠질 게 5%. 그러니 이제 우리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궁지에 물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의 나온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조정일 뿐 그 전에 없었던 매도 물량이 갑작스럽게 폭탄으로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대외적인 변수가 작용이 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매매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가 지금 작년 2,6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2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2%, 3%의 조정이 지금의 6%, 7%의 조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네. 볼 때 위험 자산을 회피 심리로 코스피 지수가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지정학적 뭐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이런 위험 회피 이후에 한 달 내에 반등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특히 뭐 2000년 이후에 6차례 중동 분쟁 이후에 모두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공식이 좀 유효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전쟁마다 약간의 그 성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과거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는 조금 다르게 미국과 이라크의 어떤 이 노이즈를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기엔 좀 그렇겠네요. 일단은 이번에 터진 미국과 이란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잡힐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게릴라 작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씨가 꺼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지금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을 보고 지금 시황을 보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종합해서 투자 매매 전략에 녹여내야 되는 사람들임은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면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흐름, 아무리 좋은 뉴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조정 없는 상승은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동안 열광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작년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 없이 가격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막상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그때의 조정을 잠시 지금 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금의 조정들이 또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 또 올라갈 만한 어떤 명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기술적으로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탄탄하게 최근 약 2달에서 3달 동안 이어져 왔던 5일선이라고 하는 가격적인 이평선을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좋든 싫든
11선 혹은 15일선까지도 한번 밀어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이제 그럴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옴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힘이 뭐였냐? 바로 ETF였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할 때는 좋아요. ETF 한 주를 사게 되면 대표적으로 코덱스 반도체 ETF 한 주를 사게 되면 여기엔 삼성전자가 30%, SK하이닉스가 30%, 리노공업이 20%, 한미반도체가 20% 이렇게 중소형 종목군들까지 바스켓으로 담아내면서 이제 시장가로 걷어들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에 추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코덱스 반도체 혹은 코덱스 ETF 한 주를 팔게 되면 반대의 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지정가, 우리가 선호하는 현재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장 막판에 종가 무렵에 한 번 더 밀어내거나 아니면 내일 장 초반에 우리가 이제 반대 매매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담지 마시고요. 기회는 오곤 있으니 천천히 한번 분할 매수의 전략을 여러분들 포트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먼저 매매 전략에 대한 이 기준을 잡아 놓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이 지금 8%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금 상승이 계속해서 이뤄졌던 만큼 뭐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빠르게 또 잡힐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는 세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26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1,366원을 또 뚫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크게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지수 하락까지 오늘 상황을 아무래도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지 환율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환율이 우리나라만 유독 툭 튀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봤을 때 위안화도 가만히 있고 엔화도 가만히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원화만 툭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됐고 굉장히 많은 글로벌 자금들의 무빙이 우리나라 자산을 기피하고 엔화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위안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의 절대적인 가격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 원화만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일본의 엔화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같이 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콕 집어 우리나라 원화만 지금 굉장히 불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월달 수출 데이터 여러분들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게 바로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막강하다였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결국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 상황.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불안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게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라는 걱정 굉장히 많았었지 네.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자국의 증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뉘앙스들이 지금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위아래 흔들림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미국 주식은 어제 이제 지수는 밀렸지만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견고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와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가 급등과 진화적 불안이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밀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야 될지 아니면 유가 상승의 수혜주인 어쨌든 방산주라든가 에너지주 같은 걸 사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걸 좀 해야 됩니까? 선택을 좀. 일단 사실 이제 과거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의 미국도 여전히 중동 쪽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미국이 자체적으로 산유국이 되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봉쇄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크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다수의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자칫 뭐 재고 자산은 굉장히 많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의 폭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유독 오늘 약한 건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중국보다 미국보다 1월달, 2월달 상승한 거 대비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 하는 걸 그들이 들었을 때 아, 왜 엄살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1월달, 2월달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하루의 조정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겠다. 대신에 이제 앞서 질문하신 것 중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 반도체 IT를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될 만한 원유 혹은 석유화학 쪽을 사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를 자꾸 찾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슈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정유화학 쪽이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의 어떤 추세의 연속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규모 파이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고 대신에 그 주도주가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뿐.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2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분할 매수의 첫 단추를 꿰매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괜찮았죠? 마이크론도 좋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술주들이 안 밀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개별 이슈가 있는 거죠. 개별 이슈라고 함은 결국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광통신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당일날 원래 약한 모습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대신에 주말을 지나고 오면 젠스랑 CEO가 하는 이야기에 갑론을박이 펼쳐진 다음에 결국엔 본질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여기 이제 기결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주 목요일 실적 나오고 금요일까지 쉬었고 주말에 대외적인 변수가 작용이 되긴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는 돌아오는 주에 오늘이었던 첫 거래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또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전 세계의 3위 기업이 해당 분야의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가 나왔다면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들보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는 저는 20만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많이 빠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없으셨던 분들도 20만 원 밑에면,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밑에면 이번엔 나도 한번 참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가격대라서 그렇다고 막 덥석덥석 한 번에 사기에는 물론 이제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2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하에는 저는 분할 매수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뭐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좋은 긍정적인 이슈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낙폭을 그리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의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투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자면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SK하이닉스 지분율까지 지금 뭐 블랙론이 같이 뭐 5% 이상 차지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나온 상황이거든요. 매도세는 있는데 지분은 오히려 투자한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순적인 행보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HTS, MTS에 지금 잡히는 수급의 알고리즘을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믿어야 되는 수치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 외국인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게 저의 편견일 수도 있고 저의 실수도 있고 저의 역량 미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지수가 이렇게 강한 적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우회 경로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봤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확률이 높은 쪽은 뭐냐면 ETF 쪽에 들어오는 기관 자금 일부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EWY라든지 코르라든지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아시아 쪽 ETF 상품을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90%, 그 안에 또 삼성전자가 한 45%, SK하이닉스가 40%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들어온 수급이 그러면 어떻게 잡혀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보인다. 그러면 들어오는 자금은 기관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기관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일단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ETF를 사게 되면 기관의 금투로 잡히는 경향이 있다. 근데 외국인이 나스닥 시장에서 사는 ETF 물량도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이쪽의 물량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잡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확정짓고자 하는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도 28%의 비중에서 25%로 지금 낮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시피 반대로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블랙록의 비중을 더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상황. 그래서 HTS의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크게 뭐 신뢰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시면서 해석도 안 되는 거 계속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디램의 가격 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내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흥행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물량보다 소비자들이 수요를 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수급, 뭐 대외적인 변수 이런 건 다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지금 해당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잘 팔리느냐, 그리고 그 제품이 언제까지 잘 팔릴 것이냐, 그리고 그 제품의 어떤 다음 변화된 모습은 뭐가 있을 것이냐, 이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전히 잘 팔립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내년 베라 루빈까지도 지금 물량이 꽉꽉 차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HBM4도 잘 팔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는 HBM3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렸지만 결국엔 HBM4 시장에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와 대등한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직간접적으로 실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 숫자와 데이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조정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 그러니까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이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ETF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움직이는 조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은 기관들은 대거 매도를 이제 하지만 네. 실제로 블랙록의 ETF 같은 한국인 ETF 같은 것들은 패시브 자금이 그렇죠. 역대급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이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완충 작용을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이상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의 효과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질 개선은 이미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2,600에서 6,000포인트까지 왔는데 이제 슬슬 체질 개선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네. 이미 체질 개선이 네네. 되었기 때문에 6,000포인트까지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계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네네네.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에 가장 큰 오명이 뭐였냐면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하루 이틀 상승하고 또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현상들이 지난 수년 동안 계속 해왔던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정말 주식하면서 이런 시장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같이 새로움을 보고 있을 만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빠르게 매도하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체질 개선은 이루어졌고 이 체질 개선이 뭐 정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겠지만 결국엔 지금 AI 트렌드에 발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네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약간의 사심 네네. 애국심이 들어가서 더 네네네네.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데이터 그러니까 실적은 미국인이 봐도
아니면 유럽인들이 보더라도 만약 내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대신에 주가의 밸류는 여전히 싸다고 보여지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지금 AI 밸류체인으로서 지금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디램 가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디램 익스체인지 지금 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 체크해봤습니다. 시장의 체질 개선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우리나라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 및 주주 환원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기업들의 주가의 밸류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첫 번째인 건 아직까지도 전쟁 국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자사주가 미국은 매입과 동시에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여러분들이 공시를 볼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공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시에 소각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입 공시는 매입 공시대로 따로 그다음에 소각 공시는 소각 공시대로 따로. 근데 매입을 내가 만약에 1월 달에 했어요. 근데 소각 공시를 언제까지 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자사주를 가지고 1년이건 2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결국엔 기업들의 승계 구도라든지 아니면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강화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매입한 만큼 소각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거든요. 이거 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간값을 정해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좀 문제가 됐었던 많은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을 좀 해줘야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도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굉장히 여유롭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오버행 이슈 막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뭐 잡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도대체 뭐야? 아유 복잡해. 그럼 다른 기업 봐야지.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버행 이슈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주식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 투자자가 100주, 1000주, 만주를 사봐야 쌓여있는 물량이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쌓여있는 물량을 누군가가 소각을 해주면 당연히 1000주, 만주, 10만 주 사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뭐 하죠?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몰랐던 분들도 아 오늘은 A라는 기업이 5% 10% 올랐네. 이 기업 내가 처음 봤는데 무슨 기업인지 한번 살펴봐야지. 살펴봤는데 투자할 만한 명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급이 더 강하게 집중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지금 만들어줬다라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어떤 이러한 평가들이 앞으로 더 고삐를 더 재야 됩니다. 지금처럼 더 강력하게 뭔가 제재 조치를 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에 경고, 권고가 아니라 페널티를 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M7이 없어도 내가 있다라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증시의 지수가 좀 밀릴 것 같으니까 코카콜라,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석유 관련 기업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강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그동안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1등과 2등을 괴롭히면 3등, 4등, 5등은 일어날 기미도 없이 같이 무너지는 게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강제적으로 좀 징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오늘은 반도체가 좀 쉬어가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이런 저PBR 혹은 밸류업 관련한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더 괜찮겠다라는 식의 매매 전략에 대한 보기를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체력을 올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하자면 네.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락의 EWY 같은 열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투자자들까지 자국 내에서 한국 반도체 ETF를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이런 글로벌 시장 AI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가진 독보적 대체 불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ETF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이게 힘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유명한 펀드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본인 자산의 100%는 투자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아시아 증시에 할당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을 텐데 대신에 그 퍼센테이지 안에서의 최대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사는데 다들 총력을 좀 기울일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런 펀드 같은 들의 첫 번째 조건은 forward PER, 그러니까 EPS의 추정치와 예상치가 지금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주가보다 위에 있다면 매수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EPS의 추정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걸 고평가라고 하는데 밸류가 부담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들의 forward PER과 EPS, PER 기준으로 보면 주가보다 그 추정치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국계 펀드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 달에 잘 팔고 다음 달에 갑자기 매출이 안 난다, 못 낸다, 이런 기업과 이런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자금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꽤 오랫동안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하자. 네, 우리가 네. 어느 가격에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더 고민을 해보고 처절하게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종목 살까? 두 번째가 그 종목을 언제 살까인데 네네. 이 첫 번째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시장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니면 코덱스 반도체 저는 네.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언제 살까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저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우리 시장을 평가를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지금 주도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포지션 주셨습니다. 주도주는 나와 있으니 고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안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이끌기 네.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코리아 ETF 열풍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굉장히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ETF의 자금들이 더 몰리게 된다면 이 코스피 지수 안에서의 슈팅도 더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지수도 슈팅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관련주들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세 기업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외의 종목군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사실 코스피 6000 시대에 맞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못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역할 혹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역할을 할 기업도 SK하이닉스의 역할을 할 기업도 없기 때문에 지수가 안 올라와도 우리가 아무 말을 지금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코스닥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역할을 할 만큼 혹은 SK하이닉스의 역할을 할 만큼 어떤 산업이든 어떤 섹터건 어떤 기업이든 숫자만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과거부터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평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승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아, 역시나 강력한 상승 시세 지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120조 원을 또 육박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치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증시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 안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정말 많은데요. 아, 오늘 분위기라면 지금 약간의 패닉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반도체도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방산주도 지금 오늘 잘 가고 있는 만큼 그래도 오늘의 증시가 기회인 건지 반격의 서막이 좀 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좀 상승 추세 어떻게 좀 따져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고 계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시선을 조금 돌려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 10% 가깝게 빠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 빠지고 있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테크잉은 17% 올라가고 있고요. 성도 ENG 15% 올라가고 있고요. 리노공업 8%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체력이 강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워낙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조금 먼저 나오고 있는 거고 대신에 그 차익 물량들이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섹터에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찾아가면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지수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살 걸. 그 가격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주식에서는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지금의 조정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혹은 엔비디아를 둘러싼 그냥 루머, 썰이 아니라 실제 숫자를 보이면서 캐펙스 투자가 줄거나 아니면 이익 성장의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아지거나 하는 그런 조정이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이고 추후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캐펙스 투자 줄인다는 기업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실적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이슈와 지수의 하락은 지금 별개로 보시면서 반도체는 또 그 안에서도 더 별개로 보시고 결국엔 숫자가 찍히는 쪽은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좀 밀렸지만 어쨌든 네. 6천까지 달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2조를 이제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란 침공한 사태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아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반대 매매라든가 비투 투자자들이 약간 경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경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본인의 투자금 그러니까 정해놓은 투자금 내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에 대한 전략이 있고 이제 무리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알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이 리스크 온이 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저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그 무서움이 처음에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조정의 폭이 조금씩 누적 돼버리면 그때 공포감이 확 엄습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손절하면 항상 최저점에서 손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신용이라든지 미수 혹은 레버리지를 좀 크게 불러일으키셔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20에서 30% 정도는 좀 줄이셨다가 이게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는 것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전략은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레버리지는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주구장창 위로만 갈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불러일으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 전략에 녹여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레버리지 투자는 계속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봉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물가도 자연스럽게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금리 사이클 이제 인하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사실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올랐죠.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일 수는 있겠으나 네. 앞서서 제가 서두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도 네. 우리나라도 현재 어떤 행정부와 정부가 증시를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대외적인 이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말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100이라고 보면 50대 50의 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50%는 이란 쪽, 네. 50%는 오만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란 쪽이면 오만 쪽의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유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야? 생각들을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유가 들어있는 배 여러분들 아마 화면이나 자료로 봤을 때 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거기에 기름을 비운 채로 온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고 오기 때문에 배가 약 3m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러면 밑에 그 3m가 깔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중에 이란 쪽의 수심이 오만 쪽의 수심보다 훨씬 더 깊다 그래요. 그래서 오만 쪽을 이용해서 빈 배가 갈 수는 있는데 안에 정유를 가득 채우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게 합니다.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축분이 약 200일 정도 있다. 그러니까 기름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200일 안에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속도를 보면 조금은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우려는 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 전력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해운사들은 저는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국엔 해협이 막히게 되면 톤마일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 배가 바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이제 톤마일 현상이라고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을 하는 게 지름길이라서 우리가 이용을 해왔던 건데 그쪽으로 못 오게 되면 결국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면 그 비용을 기업들이 해운사에게 지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업은 과거에 물건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재료가 높아지는 반면에 해운사들은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아서 물동량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적이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흥하해운 상한가 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STX 그린로직스 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HMM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HMM이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거를 어떻게 지분을 정리할 것이냐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대외적인 변수를 좀 제외하고 본업 기준으로 보면 우선은 HMM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중소형 해운사들보다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도업종 내외에서 바라보신다면 장기적으로는 해운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유 관련 주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손이 안 가는 섹터라서 왜냐하면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네. 끽해봐야 세 기업이거든요. SK이노베이션, S-OIL, GS. 근데 SK이노베이션은 SK온 때문에 정유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가려진 지 오래된 상황. 그렇지만 석유 화학 쪽에 대한 매출 기조를 좀 본다면 장기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우선은 석유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가장 불확실성 적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을 지금 볼 수 있는 쪽은 해운사가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은 약간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반도체 지금 각각 반도체라든가 뭐 이 위협 때문에 하는 방산주가 여전히 유명하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이제 금이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를 이제 섞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또 이제 권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다렸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니까 원래 이제 종목은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지금에 와서 금을 투자한다? 금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포트를 나눈다? 네. 그거는 늦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시던 거 더 잘 하셔야 네네. 더 잘 관리를 하는 게 저는 확률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제 경험상 계좌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는 그 초입 구간에는 일단 1단계가 종목의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날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목의 수가 2개, 3개 있을 때는
내 포트도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 살 여력도 없고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임을 네네네. 보여주는 게 바로 종목의 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지수의 조정을 한번 겪으면 불안하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어 보고 저것도 가지고 있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흔히 생각을 하는 게 앞서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자연스럽게 금이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싸움 때문에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금 투자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관점으로 보면 저는 정해진 주도주의 분할 매수 전략에 더 집중을 하시거나 아니라면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저는 이쪽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의 그 판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오늘 반도체 테스트 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리노공업이 강한 이유도 왜 그러냐면 사실 코덱스 반도체라든지 ETF가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 리노공업이 오르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ETF의 구성 종목을 보면 1순위 삼성전자, 2순위 SK하이닉스, 3, 4순위에 뭐가 있냐면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이 다수의 반도체 ETF에 엮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냈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리노공업의 특징은 뭐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관련이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금과 또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쪽으로 투자 포인트 더 세워볼까 했는데 이미 많이 올랐고 오히려 지금의 주도주 그리고 여기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더 불거지다 보니까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채권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채권도 안전자산 쪽에 하나 꼽히고 있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채권값이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포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의 랠리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금 그렇게 막 풍성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움직임은 단순히 미국의 국채 금리에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성적인 무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과의 연관성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의 이슈는 미국과 이란의 불편함 때문에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받게 되는 불편함이라서 우리나라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빠르게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섹터로 본다면 아마 네. 방산 쪽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산 쪽은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갭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길게 보면 괜찮은데 짧게 보면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노이즈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또 이슈화가 되면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빠르게 좀 식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가장 있을 법한 게 방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전략이기도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안티드론이라고 하죠. 이제 안티드론은 뭐냐면 드론이 공격해오는 걸 요격하는 건 이제 안티드론 기술이라고 하는데 안티드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로 LIG 넥스원.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흘러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윗꼬리가 달려도 이상하지 않는 위치. 반대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좀 정체가 되어 있었고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앞선 두 기업에 항상 좀 밀려서 세 번째 동생 역할밖에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보게 되면 다 드론 이게 묻혀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감안을 해서 보면 저는 LIG 넥스원은 조금 더 봐도 괜찮지만 그 외의 방산주들은 일정 부분은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소형 단에서 이제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고 하나는 에이럭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i3 시스템은 현대로템,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레이더, 센서류를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혹은 현대로템만 해서 이렇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LIG 넥슨이 이번에 다코스라면 i3 시스템은 이번에는 또 LIG 넥슨 훈풍을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드론 하면 우리나라도 드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 쪽으로 이제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에이럭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에이럭스는 소형과 중형 드론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교육용 드론 기업으로 인식이 되는데 결국엔 이 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드러나면 미국의 에어로바이러먼트와 같은 기업들을 좀 생각하시겠지만 그 기업에 직접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는 에이럭스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심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네. 우리나라는 72% 정도를 수입에 이제 원유, 특히 중동의 원유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까지 지금 1,360원을 약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고채 금리가 미국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 경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같은 건 없나요?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담감은 이번에만 노출이 된 게 아니라 지난 2분기, 3분기에 환율이 계속 올라갔을 때 네네네. 여러 번 좀 강조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산업별로, 기업별로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워낙 수출 물량에 대한 수입 구조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좋았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불편함들이 사실 많이 가려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 국채 그리고 나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이 들 때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줄 확률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11월 달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을 생각을 해보면 네네. 중간 선거 전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굉장히 빠르게 결과값을 낼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채권 금리 또한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은 더 나은 선택 그리고 나은 확률이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안에서의 랠리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브렌트유 관련해서도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럴당 $100 돌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물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금리 인상까지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의 변수들은 또 어떻게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올라가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이 이제는 완벽하게 산유국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순서가 왜 베네수엘라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란을 쳤냐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미국이 완벽하게 얻은 것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유가의 재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생산 증감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권력, 이 두 개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호주무르 해협에 대한 봉쇄, 그로 인한 유가의 어떤 상승도 굉장히 저는 빠르게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큰 실수 아닌 큰 실수를 한 게 24시간 내에 공격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노이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 지금 공격을 함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얄밉지만 다 같이 지금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상황이라 사우디도 벌써 증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셰일가스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도를 높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큰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낙폭을 그려가곤 있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멘트까지 주셨으니까 일정까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 들었던 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들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색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식워샷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마켓 클리닉도 많은 방송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